빠르게 수학만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초반에 소개는 드렸는데 저는 이제 3P 수학에서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차재호라고 합니다. 일단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사항이 지금 시기에서 이제 수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중간고사가 이번에 이제 다 끝났죠. 고1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의 첫 중간고사니까 이제 그 시험이 어땠나. 요거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수능. 수능 예시문항이 이제 발간이 됐죠. 그래서 수능 예시문항은 저희 자료집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보시면은 조금 이제 양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두 쪽 보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전 과목이 다 들어가 있고 평가원에서 발간된 자료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어, 수학, 영어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수학은 뭐 범위가 줄었다 뿐이지 수능 형태가 문제가 바뀌지 않았고,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중점적으로 좀 읽어보세요. 그거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통합과학, 통합사회 전문가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다르게 세팅이 된 시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한번 정독을 해보시고, 국어, 수학, 영어는 그냥 기존에 나왔던 수능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나온다. 뭐 이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사실 드릴 말씀의 핵심인데, 아까 앞쪽에서도 이제 김창식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자료집에도 이제 서울대 전형안을 저희가 넣어놨는데, 수학은 핵심은 이거 같아요. 2028의 핵심은 이수 과목입니다. 그 이수 과목을 제가 수학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중간고사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년에 비해서 대부분 학교 시험들이 다 쉬워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 학교의 시험이 쉬워졌고요. 그래서 최상위권 변별력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고, 뭐 몇 가지 항목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교과서 부교재 중심의 출제, 그 다음에 최상위 문제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 시험지 직접 다 살펴봤는데, 뭐 옛날처럼 모의고사 30번 킬러 문제 내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어디서 막 블랙라벨 3스텝 이거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들 없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요 부분 두 개 같아요. 요새 내신의 핵심은 요 두 개. 그래서 중상과 상난이도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최상이 없어지고 이제 조금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거 출제가 되고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훈련이 필요하고, 요 자료는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홈페이지에. 요거는 PDF로 올려드릴 거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 시험 난이도를 제 주관대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요건 1학년 시험 기준이고요. 1학년 작년에는 여기 최상의 뭐 신성고, 화성고, 동상고 뭐 다 넣어놨었는데 어려운 학교 신성고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학교 신성고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동안이랑 평촌고랑 양명고가 조금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 그리고 안양예고는 사실은 이제 시험 자체는 좀 어려웠는데, 안양예고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재 자체가 고쟁이다 보니까, 고쟁이가 좀 워낙 어려운 문제라서 그 부교재 학습했으면은 그래도 조금 쉽게 풀 수 있었고, 대신에 이제 중상 난이도라고 분류를 한 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제 기준에서는 중상 난이도입니다. 뭐 부흥도 그랬고 동탄국제고도 그랬고 뭐 과천예고 뭐 기타 등등 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은 좀,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수업을 하지만 1학년 학생들은 작년 기출 풀어보고 요번에 시험 봤을 때 작년 거보다 훨씬 쉬웠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2학년 학생들은 반대로 작년 거 풀어보고 올해 거 봤는데 선생님 완전히 마그마인데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불타고 막 점수들이 막 불타고 그랬는데, 요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1학년 시험은 쉬워졌고요. 2학년 시험은 되게 어려워졌어요. 2학년은 제가 내일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하는 거지만, 이제 뭐 학교별 전문반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 학원의 가장 제일 시스템이죠. 반복. 그래서 매일 반복하는 거, 매주 반복하는 거, 매월 반복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일 수학도 요거는 이제 제가 매일마다 학생들한테 이제 아침마다 오전에 이제 줘가지고 매일매일 온라인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간지라고 해서 저희가 주간 과제책이 있는데 이제 매주마다 이제 숙제책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커리큘럼 자체를 전부 다 한 달로 짭니다. 예, 한 달로 짜기 때문에 5월달 과정, 그 다음에 6월달 과정.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기말고사 대비도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요번 주에 이제 새롭게 개강하는 반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2번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말고사 범위를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자료 이런 것들. 그래서 자료는 이제 제가 요번에 했던 거 이제 좀 따와봤는데, 뭐 학교별 컨텐츠는 사실 1학년 어머님들한테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2학년 친구들만 해도 사실 교과서가 교사용 자료라고 하는 게 되게 오래됐어요. 왜냐면 2017년도부터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25년이죠. 이제 막바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2 친구들은 사실 출판사 교사용 자료가 별 의미가 없는데, 고1은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고1은 교과서들이 싹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따끈따끈한 교사용 자료들이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YBM 교과서 쓰면 YBM 교사용 자료, 미래엔 거 교사용 자료.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교사용 자료에서. 물론 어렵진 않아요. 교사용 자료가. 막 최고난도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처음 시험을 이제 개정된 채로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제 소스를 따오실 때 이 출판사 바뀐 새롭게 제공받은 거기서 많이 출제를 했고, 보통 중간 난이도나 중상 난이도 문제가 좀 거기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말고사는 이제 1학년 친구들은 범위가 완전히 다르죠, 작년이랑. 그래서 사실은 작년 기말고사 풀어보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시험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풀어보려면은 뭐 순열조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저희는 기출문제 시험지를 이제 드린다기보다는 교재 자체의 컨텐츠를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다 기출문제로 따와서 그거를 이제 단원별로 저희가 다 소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험 대비 기간에 약간 요새로 치면은 엔제라고 하죠. 엔제처럼 이제 우리 친구들 연습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교재를 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일 수학인데, 요거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저도 잠 깨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제가 딸내미가 이제 9개월 됐거든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내미 좀 밥 먹이고, 이제 아침에 제가 뭐 8시, 9시 아이들 이제 오전에 학교 갈 때,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줘가지고 이제 4문제에서 8문제 풀리고 온라인으로 입력시키고, 요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조사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조사가 이렇게 됐고요. 실제점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는데, 솔직히 좀 아쉬운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도 이제 보완을 해서 이제 기말 때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와 관련해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상 문제 없어졌고요. 중상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풀 거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요 얘기인데,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여름에 설명회 할 때는 요 부분만 바뀌었는데, 요 부분이 이제 그때는 확정이 안 돼 있었는데 이제는 수능에는 출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미적분투랑 기하는 내신에서만. 요 부분을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릴 건데, 수능은 가이드북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행 수능의 문과 계열, 그러니까 지금 보는 수능의 문과 계열,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수학원, 수학2, 확통 요렇게가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30문제 체제로 회귀가 됐고, 문제의 출제의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수능과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있죠. 마더텅이라든가 자이스토리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충분히 학습을 하면은 수능은 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큰 변동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요겁니다. 요건데, 요게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뭐 오늘 처음 오셔서 이제 서울대가 2028 대입안을 발표를 했었네를 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서울대는 뭐 워낙 유명한 학교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가장 최신의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요게 이제 최근 기사들입니다. 최근 기사들인데 요 저 좌측에 있는 기사가 제 기억에 3일 전인가? 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요새 나왔던 거고, 뭐 교과 정시 학생부 20%인데 서울대는 이미 입학 전형 안에서 이제 교과 역량 평가라고 해서 이제 넣을 거다라고 얘기를 정시에서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학교들 뭐 성대, 연대, 고대, 서강대, 기타 등등 전부 이제 서울대 그 안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죠. 예.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이제 신문 기사인데, 그래서 이제 정시 학생부 한 20% 정도 반영하면 어떨까라고 지금 대학교에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요거는 어머님들이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인데, 2028 이수 권장 과목 영향력 커진다라고 해서 어느 학교냐면 경희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2028학년도에 경희대 자연계열을 지원하려면 이 과목은 꼭 이수를 해야 된다고 목록 리스트를 쫙 만들었어요. 그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이제 쭉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서울대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좀 작으실 텐데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요쪽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자연계열의 전공을 희망하는, 즉 예를 들어서 나는 경희대 수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는데 핵심 과목이라는 게 있고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경희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핵심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감점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2를 이수한 것만으로도 미적분2를 이수하지 않은 친구보다 우위에 서는 거죠. 그리고 권장 과목은 뭐냐면 가점입니다. 이거는 추가 점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를 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이 진로 선택에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수학을 들으면 플러스 점수 줄게. 그건데 핵심은 이제 이거죠. 자연 계열을 지원하려면 수학에서는 미적분2랑 기하는 무조건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 지금 현재 고2까지 적용되는 개정교육과정은 진로 선택이 어떤 평가죠? 절대평가죠. 근데 우리 고1 친구들은 진로 선택이 무슨 평가죠? 상대평가입니다. 진로 선택도 5등급제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적분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전교생이 300명인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공통수학원, 공동수학투는 다 하죠. 근데 300명 중에서 이제 미적분을 선택을 안 하는 친구들이 생기겠죠. 인문계열 갈 친구들. 그럼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 100명이 됐어요. 그러면 1등급이 10명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라고 해서 좀 널널해졌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과목이 뭐냐? 이제 미적분2랑 기하인데, 이 미적분2랑 기하가 지금 뭐 앞에서 쭉 설명 다 들으셨겠지만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에서, 그러면 이공계열의 수학의 핵심 과목은 사실은 미적분2랑 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수능에서 안 보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내신에서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딱 제일 먼저 선포한 게 경희대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나 찾아봤더니 3월 31일 날 나왔어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아주 구석탱이에 숨어 있어요. 어머님들 잘 못 찾으시죠? 모르시죠? 근데
그 아까 신문 기사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경희대가 자기네들만 독단적으로 야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거기 내용을 보면 경희대, 성대, 고대, 중대 이렇게 4개 학교 건대까지가 공동 연구했는데 경희대가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핵심 과목이라고 하는 건 이수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무조건 미적분투랑 기하는 반드시 어떻게든 이수를 해야 되는구나. 네,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을 제가 5월 달에 미리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2학년 선택을 하반기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9월, 10월 이때 참 그 상담 많이 하거든요. 어떤 거 선택해야 되죠, 어떤 거 선택해야 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어머님들이 사실 이거는 마이너한 정보긴 하거든요. 잘 모르실 수 있는. 근데 되게 핵심적인 정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잘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서울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겁니다. 내신 잘해야 되고요. 수능 잘 봐야 되고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빠르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재호야 너 어떤 거 하고 싶니? 저 문과 가고 싶어요. 뭐 그러면 고민이 없습니다. 근데 저 뭐 물리학과 하고 싶은데요? 뭐 아니면은 공대 그냥 막연하게 남학생들 보통 물어보면은 그냥 공대? 뭐 이렇게 이제 그냥 하고 사실 몰라요. 잘 아이들이. 당연하죠 그게. 근데 그 이수 과목을 이수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로드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로드맵까지 좀 짜왔습니다.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마칠 건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2028 대입을 위해서 수학학습을 어떤 식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정하셔야 되는 거 희망 계열입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 갈 건지 이공 계열이나 메디컬 갈 건지 요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희망 계열 정했으면 이수 과목 보셔야죠. 근데 분명히 인문 계열도 이수 과목 있을 거예요. 진로 선택에서. 뭐 국어나 영어나 이런 쪽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이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인문 계열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런 설명회나 발표된 자료를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인문 계열은 수학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수학을 딱 그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정확하게 하고 대신에 거기서 결과를 잘 내는 데 집중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공 계열이에요. 이공 계열은 할 게 엄청 많아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미적 해야 되죠. 미적 투 해야 되죠. 기하도 해야 되죠. 확통도 해야 되죠. 결국은 이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3개를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택 과목 제재에서는. 근데 이제 그 3개를 깊게 아주 딥하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내신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유형, 문제, 뭐 내신 수준의 문제, 아주 뭐 수능 최고 난도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마스터를 해놓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수 과목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시가 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 있었는데 내신도 잘해야 되고 수능도 잘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상위권 대학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과 수능이 모두 중요한 입시가 돼버렸으니 우리는 평소에도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 대한 수능에 대한 대비도 꾸준히 2학년 때부터는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최상위권 이공계나 메디컬을 희망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여름 이제 하반기 2학기인데 진도가 느린 친구들은 진도 빨리 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선행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은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2028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진도 많이 빼야 돼요. 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요번에 시험 보고 제가 딱 느낀 건데, 고난도 문제 안 나와요. 앞으로도 이 기조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수능도 이미 이 기조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모의고사 봤거든요, 고3 친구들. 어제 모의고사 봤는데, 미적분의 몇 문제 빼고는 다 라이트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연세대 화학과다. 그러면 상위권 이공계열을 가고 싶은데 지금 대수나 미적분원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2학년, 3학년 내신까지 대수, 미적분원, 미적분2, 화학통, 기하 이 5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5개를 해야 되는데 그 5개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면은 조금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학년 올라가면 이과 친구들은 어떤 과목이 제일 힘들까요? 과학이에요, 과학. 네. 과학. 제가 이제 저희가 뭐 약간 부흥고를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부흥고 2학년 친구들도 한 10대 명 가르치고 하지만 부흥고 2학년 친구들 요번에 수학 다 그냥 말아먹었거든요. 네. 물론 시험이 어려웠던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애들이 과학하느라 정신을 못 차려요. 네. 물화생지 막 물리지옥 막 이러고 네. 이과인데 자기는 과중인데 이과 망했으면 좋겠대요. 네. 그 정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저 5개 중에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2개.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미적분 1이랑 미적분 2, 이 위계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수랑 미적원을 해야지만 미적 2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베스트한 거는 전혀 선행이 안 돼 있으면 대수랑 미적원을 하는 거죠. 근데 확통이랑 기하는요, 얘네 몰라도 돼요. 네. 확통 기하는 대수랑 미적원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대수랑 미적원을 한꺼번에 나가는 게 좀 나는 부담이 된다. 아이도 부담이 되고. 그러면 뭐 대수 확통 아니면 대수 기하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학교의 편제표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로드맵을 좀 짜주셔야 돼요. 학생이랑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리고 심화는 내신 대비 때만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의 선행은 개념, 그 다음에 유형.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센 정도 풀 수 있는 실력까지 만들어 놓으면 돼요. 네, 센 정도, 센 B단계 정도 풀 수 있는 실력까지. 근데 해야 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시작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넘어와서는 이제 수능 대비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대수 심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나간 친구들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까지 싹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5과목이.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내신과 수능을 병행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수능용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학습하는 게 중요하고, 2학기 들어가면 미적원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적분 1이 아시다시피 수능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네, 지금 수학 2입니다. 지금 수학 2. 그렇기 때문에 이 미적분 1을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미적분 2라든가 기하라든가 이런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하고, 그리고 3학년 되면은 아마 미적분 2랑 기하 내신을 아마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하를 2학년 때 보거나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수능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진로 선택 내신 대비 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어 있다. 뭐 사실 이제 이과 최상위권 친구들은 미적분이 어려운 거지, 현재 미적분, 선택 미적분이 어려운 거지 수원 수투는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는 수능 공부대로 하면서 진로 선택 내신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차라리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 공부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한 로드맵이지 않을까. 요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이공계열을 가고 싶은데 조금 우리 친구가 뭐 진도가 느리다거나 아니면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일단은 일반 선택을 빠르게 좀 학습을 하시고, 거의 근데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공계열을 진학을 하려면 일단은
빠르고 깊이는 나중에. 예,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8 입시에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똑같고, 마지막 인문계열은 여기도 써놨죠. 내신 열심히 하세요. 네. 저는 인문계열 가는 친구들은 굳이 수학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네. 어차피 수능은 수능대로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의 희망이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이다. 그럼 인문계열이면 뭐 어문계열이다. 그러면 2학기 때는 2학기 내신 대비 열심히 하고, 혹시나 좀 여유 있으면은 대수나 미적원 정도 좀 미리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요 겨울부터 상반기 갈 때는 대수잖아요, 1학기가. 대수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수능까지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미적분 1은 보겠죠? 그럼 미적분 1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제 수능 보고 다른 과목들, 뭐 사회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어나 국어 쪽의 진로 선택 과목들 중에 이제 필수 과목들 지정되는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인문 계열에서의 상위권을 좀 희망을 하신다면 수학 공부는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정도만 쫙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과목들을 좀 잘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 가는 입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썸머도 진행을 하는데, 썸머 때 저희가 모든 전과정 특강을 다 깔 겁니다. 네. 그냥 원하시는 과정. 그래서 기하, 미적분 2, 그 다음에 확통,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 뭐 필수적으로 깔리는 것들. 그래서 특강으로 해서 그때 그냥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게. 그래서 나는 기하를 듣겠다. 그럼 기하만 들어도 되는 거고요. 확통 듣겠다라고 하면 확통만 들어도 되는 건데, 요 과정은 이제 고1 친구들 대상으로, 네, 고1 친구들 대상으로 좀 진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요 썸머스쿨 관련해서 일단 기간이랑 저희가 컨셉 자체는 이제 확정을 지었는데, 뭐 상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한 다음 주나 늦어도 다다음 주 초에, 네,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가 되고 이제 사전 등록을 받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걸 안내를 해드리고요. 아이고, 오랜 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번 중간 분야가 생각보다 평이해서 사실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학생만 그런가 다른 데도 그런가 하고 궁금했는데, 네. 주변 이제 들어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대체로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래도 1등급을 좀 구분하려면 기말고사가 어려워지겠거니 예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렇게 예전처럼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은 네. 1등급 그 정도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사실. 두 가지인데요. 변별력을 가르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시험 체제에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 2015년, 16년, 17년 요때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수능이 30문제가 나왔는데 27문제가 정말 쉽고요. 3문제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모의고사 이름이 뭐였냐면 5027이라고 해서 50분 안에 27문제 풀고 나머지 3문제를 이제 50분 동안 풀자. 약간 이런 컨셉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정도의 난이도, 그때는 등급 컷이 올라갔죠. 그래서 96, 92, 88이 1, 2, 3 컷이었어요. 그게 고정이었는데, 최근에 수능 혹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수능은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킬러 없애자라고 해가지고 킬러 문제 없어지고, 난이도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 없어지면서 평이해졌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변별력은 최강이에요. 등수가 아주 예쁘게 나와요. 등급 컷 내려갔죠. 80점대 초중반. 1등급 컷이. 근데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를 제가 학생들, 이제 N수생들도 가르치면서 한 2년 동안 가르쳐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정말 최고 난도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상 난이도로 문제를 채우다 보면서 아이들이, 요번에 시험 봤을 때 되게 당황했던 점은 아이들이 틀린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 시험에서 정말 이거는 틀려라 해가지고 냈던 걸 다 틀리는 이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어떤 친구는 7번 틀리고, 어떤 친구는 맨 문제, 마지막 문제 틀리고, 어떤 문제는
중간에 뭐 12번 틀리고. 근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학교 시험은 1번부터 뭐 예를 들어서 객관식 19번까지라고 하면 0.1점씩 늘어나거든요, 배점이. 그러니까 앞쪽에서 틀린 애가 뒤쪽에서 틀린 애보다 등급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변별이 돼요. 그러면 정말 잘못 낸 시험은 이런 거죠. 100점이 1등급인 거예요. 잘못 낸 거예요. 100점이 10%가 나왔다는 건 완전히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자료들이 학교에서 잘 안 나왔는데 조사를 해보면 배경고 같은 경우가 90점으로 끊겼고요. 네, 배경이 90점. 그 다음에 신성고가 제일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신성고가 73점인가 2점인가로 끊겼고요. 1등급 거지 10%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게 나왔던 게 부흥은 어렵진 않았고 동안인데 동안이 제가 듣기로 80점대 중후반? 요 정도에서 이제 끊겼거든요. 1등급 컷이 10%가. 그러면 기말고사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건데 기말고사는 난이도가 올라가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수학 선생이 보는 객관적인 난이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험이 기말고사입니다. 왜일까요? 경우의 수 순열조합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학생들마다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하나 그냥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가르쳤던 친구인데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고1 친구가 모의고사는 항상 96 아니면 92가 나와요. 항상 1등급이에요. 근데 학교가 화성고예요. 학교가 화성고라서 내신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래도 1학년 때 좀 어려웠어도 내신이 그래도 60, 70점대 해가지고 잘 나왔는데 기말고사 때 30점대 후반? 네. 맨 마지막 시험이 왜 그랬냐? 순열조합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순열조합을 정말 못합니다. 실력과 관계가 없어요, 순열조합은. 그러니까 아예 감을 못 잡아요. 왜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대비의 핵심은 저는 순열조합이라고 봐요. 행렬은 쉬울 거고요. 행렬 쉬울 거예요. 행렬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쉬울 거고 부등식이랑 순열조합 이 두 개에서 싸움이 날 텐데 순열조합이 들어가는 순간에 변별력은 아주 예쁘게 잡혀요. 정말 기본 문제만 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어머님들 이거는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순열조합 문제 있잖아요. 순열조합 보통 이제 모의고사 변형 그대로 내면 뭐 학교에서 모의고사 기출 뿌리고 뭐 모의고사를 그대로 시험에 내면 숫자 바꿔서 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풀어보고 갔으니까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도 잘 풀죠. 학교 시험에서. 그러는데 그렇게 대비가 되는데 그냥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생들한테도 이미 다 얘기를 한 거고 순열조합은 숫자 바꾸는 순간 완전히 다른 문제 됩니다. 문장이 똑같은데 원래 모의고사 기출이 6명이잖아요. 근데 8명으로 바꾸잖아요. 완전히 다른 문제 돼요. 케이스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순열조합 대비할 때는 제가 유튜브에도 찍어서 올려놨는데 절대로 문제풀이 외우기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면 망합니다. 순열조합은. 이거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학교 시험에서 모의고사 기출 프린트를 줬어요. 그럼 함수나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그 풀이 외우면 되거든요. 그럼 풀거든요. 근데 순열조합은 그 풀이 외우는 순간에 망해요. 그러면 순열조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말고사 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수업이 순열조합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2달 동안 연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고1 친구들 매일 수학 나가는 게 매일마다 순열조합을 4문제에서 5문제씩 풀려요.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근데 그러면서 정답률을 높여가야 돼요. 그래야 점수 나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순열조합에 한번 대였던 사람으로서 제가 재수할 때
제가 고3 때 순열조합을 말아먹어서 수능에서 그래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제가 재수할 때 매일마다 5문제씩 풀었거든요. 300일 가까이를. 그러니까 수능장 가니까 다 맞더라고요. 네. 사고력이 잡혀야 돼요, 순열조합은. 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 올라가도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확 높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지금 애매하게 1등급과 2등급에 걸쳐 있다거나 조금 기말고사에서 좀 역전을 노린다면 꼭 2가지. 하나는 순열조합, 하나는 부등식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계속 반복해서 풀면 꼼꼼하게 세는 거 연습하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저희 학원 아니더라도 다른 학원 다니시더라도 그런 부분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긴 시간 고생들 많으셨고, 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